이는 선수 잘 지냈어요? 네, 지금 여기는 미국이고요. 네.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되게, 저녁 9시? 9시가 넘었네요.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희 언제 봤죠? 여름에 이번에 잠깐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잠깐 한 번, 경기 시합장에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음, 개인적으로 한 번 보고, 그러고 이게, 나서는 이제 볼 기회가 없었었어요. 10월이니까 한 두 달? 한두 달, 아니, 두 달, 세 달? 됐나? 이제, 미국 지금 학기 시작한 지는 지금 두 달째가 되고 있고, 한 달을 음, 넘어서 거의 두 달째가 되고 있어서, 9월 초에, 사실 학교는 8월 말에 도착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딱 정확히 한 진짜 두 달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조금 꾸준히 연락하는 편이어서 제가 이는 그쵸? 선수 이제 미국에서 약간 근황은 조금씩 아는데 다른 분들은 항상 이는 선수 얘기하면은 이제 이는 살아있니? 뭐 하고 지내? 아,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워낙 제가 뭐 엄청 이제 넓게 막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뭐 가까운 몇몇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고요. 가족이나 이 정도 아니면은 뭐 워낙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 또 우선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팟캐스트 같은 거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뭐 제가 어, 항상 얘기한 건데 저 언제 항상 언제든지 이용해 먹으라고 사모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여서 왜냐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고마운 형이고 예, 많이 도움도 어, 받아서 이번이 항상 이제 첫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물론 네네 이제 제가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이것저것 거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렇게 제일 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였는데 이 팟캐스트의 가장 큰 주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 약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인호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제 스쿼시를 통해서 미국 대학교를 넘어간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과정을 조금 도와줬었고 같이 했었고 한데 이제 그게 거의 혼자 이제 처음 최초로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다른 스쿼시 선수들도 조금씩 그 미국 대학교에 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 더 희망을 얻고 뭔가 정보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네, 뭐 마음으로 저는 초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제 뒤에 누군가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 얘기들을 사실 주변에는 얘기를 했었고요. 몇몇 이제 사람들은 알 거, 몇몇 분들은 알 거고, 그리고 도와주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그렇게 뭘 지금까지 해온 건 없지만, 그 제가 아는 한에서는, 누군가가 어느 정도 이쪽 길을 온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 하는데 우선 미국 대학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늦게 결정했잖아요. 네, 고2, 고3 그쵸. 그때쯤. 그래서 약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 길이 있다는 걸 알았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브라운에 가게 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인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기가 좀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건지. 일단은 미국으로 이제 오려고 한 가장 이제 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 제일 첫 번째는 운동선수의 생명은 항상 영원할 수 없다는 거를 언제든지 항상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특히 스쿼시 같이 메이저 종목이 아닌, 인기 종목이 아닌 스포츠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다른 스포츠처럼 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전이 또 보장되지도 않고, 그리고 미래가 무조건적으로 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은퇴 후를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왜 미국을 선택했냐는 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전공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운동선수로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스포츠 관련 학과들만 이제 전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배우고 싶은 것들이 달랐고요. 그리고 보통 선수들이 은퇴 후에 가지는 직업들이 이제 코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 했던 일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비전과는 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코치가 될 자신도 없었고 코치가 그렇다고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그리고 어, 스포츠 관련뿐만이 아닌 그리고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어떤 공부했던 부분이나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공부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언어 때문인데 이제 한국어만 하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언어가, 제2 외국어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언어의 레벨이 올라갈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공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서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전공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2학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과목 모든 걸 들어보고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선택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막상 가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하나는 뭐 저는 상당 스쿼시를 해왔기 때문에 스쿼시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미국 대학 리그에는 또 유명한 이제 월드 주니어 탑 랭커 선수들이 또 지금 모이고 있고 이전부터 모여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면은 운동이랑 공부 두 가지 어느 정도 이제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느끼는 거는 월드 주니어 우승하고 파이널에 올라가고 세미파이널 올라갔던 사람들도 공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하고 있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너무나도 그냥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일단 미국에 가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뭐 근데 제가 앞에 갔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디서 얻을 정보도 없었고 자문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스쿼시를 좀 솔직히 전문적으로 할 거는 좀 일찍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늦게 고2 때, 고3 때, 고2 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결국 고3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미국에 가려고 네, 시작을 했죠. 그,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선수 은퇴하고 나서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쵸? 뭐 이제 스쿼시 실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워낙 지금 미국 리그가 강해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체육적으로밖에 대학교를 안 가도 이제 운동선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평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건데 만약 미국에 가게 되면은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이제 원하는 전공들 탐색을 하고 또 선택해서 이제 은퇴 후에 단순히 그냥 코치나 체육 쪽이 아니라 뭐 자기한테 더 적성에 맞거나 아니 조금 더 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는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가게 된 거죠.
네, 그쵸. 한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그 전공 얘기를 했는데, 어,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전공을 좀 탐색을 해봤고, 그러고 지금은 뭘 하기로 결정했나요? 지금 3학년에서 결정을 했을 음, 텐데. 제가 원래부터 경영이나 이제 경제 이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학교를 갔을 때 경제나 경영, 여기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가서 그것만 이제 하다가 제가 1학년을 끝나고 제가 군입대를 했는데, 사실 군대 있는 기간이 사실 저한테는 정말 너무 많이 배운 기간이었고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저는 아예 IT 쪽이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에는 저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책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읽고 이런 경영, 경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처음 갔을 때는 경영을 이제만 바라봤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 수업에 관심이 생겨서 듣긴 했죠. 하지만 지금 학교를 이번 학기 콜비 컬리지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경제학에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했네요. 원래 처음에 갔을 때는 세인트 로렌스라는 학교로 갔었잖아요. 그러고 올해 9월부터죠. 콜비 컬리지로 옮기게 됐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뭐 딱히 이유가 있거나 했나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 어, 콜비 컬리지가 저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콜비가 사실 저는 학업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갈망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잘 하고 싶고 이런 느낌도 있어서 콜비 컬리지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렸을지도 몰라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어느 정도 그런 학교이고 그래서 학업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더 좋은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네 학교를 옮기게 됐죠. 맞아요. 콜비가 저희 한국에서는 솔직히 아이비리그 학교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콜비가 이제 뭐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학교 중 한 군데여가지고 확실히 세인트 로렌스도 나쁘지 않은 학교지만 이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콜비로 가는 게 확실히 좀 더 유리하죠. 저도 콜비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뭐 저는 결국에 뭐, 브라운 갔죠. 보라는데 뭐 좋은 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비리그 갔으니까 아유 저는 졸업도 못했어요. 그래도 간 게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 아까 잠깐 그 막 월드 주니어 선수들 막 이렇게 요즘 진짜 미국 갈 거 그러잖아요. 저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마완 타렉이랑 빅터 크랑이 월드 주니어 결승에서 만났는데 둘 다 하버드 갔을 때 진짜 미국 음, 대학 리그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월드 주니어 파이널 간 두 명이 다 한 번에 가버리지? 하고 하버드도 진짜 얘네도 도끼를 품었구나 했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 몇몇 이렇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경기를 했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는데, 뭐, 그래도 약간 세계 주니어에서 탑을 찍었던 애들, 그런 선수들이랑 경기도 해보고, 그 리그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랑 좀 많이 다르고, 근데 그 약간 리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좀 뭐, 이 한국이랑의 차이점? 그러고 좀 미국에서 그 리그 뛰면서 혹시 뭐 스쿼시 쪽으로 좀 느낀 게 있었는지, 어, 일단은 개인 종목이지만 팀으로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마다 9명의 선수가 나와서 이제 5명 선수가 이제 이기면은 그 팀이 이기는 건데 이제 저도 다른 학교랑 하면서 이제 빅터 크랑이랑 마란타락이랑 그때는 또 그 전에 월드 준우승자인가 했던 또 이집트 선수도 있고 뭐 지금 프로로 안 뛰지만 뭐 1학년 때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치는 걸 보면서도
진짜 너무 많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와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나 진짜 빨리 스쿼시 그만둬야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프로들 야, 보면 그거 이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빅터 크랑도 보면은 졸업하고 지금 몇 년 1년 됐나? 뭐, 몇 년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탑10 1년, 찍었죠. 근데 지금 벌써 탑 10을 찍은 거 보면은 사실 진짜, 사실 음, 알리파라고도 졸업하고 사실 프로에 집중하자, 좀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면 바로 지금 또 1등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엘라인은도 올해 이번 달인가 지난달 20위 안에 또 찍었고, 그쵸. 멜라니도 이제 유펜을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 네, 중에 하나인 졸업해서.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대학교 리그 때 걔네들 그 선수를 다 치는 거 봤는데 뭐 잘 칠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 다른 세계다라고 그 친구도 개인적으로 보지 느꼈고. 않았어요? 유세프 이브라임도? 프린스턴에 있을 때? 유세프 이브람도 걔도 이제 어 좀 세계가 달랐어요. 확실히. 이제 유세프 이브람 떡잎부터 같은 다른 경우는 친구들. 제가 이전에 있던 학교에 이제 같이 있던 팀메이트 중에 이제 동생 그 유세프 이브람의 형이 이제 저희 팀메이트였는데 지금도 뭐 음, 연락하면서 지내고 카림 이브라임이라고 아, 지금은 네. 알렌 스펙터 거기서 헤드 코치로 알렌 어, 스펙터 미국 내셔널 팀도 이제 코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프로모트 돼가지고 아마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음, 그런 걸 보면서 그 선수도 사실 주니어 때 굉장히 잘 쳤던 이집트 내셔널 주니어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진짜 정말 넓은 무대에는 단순히 한국에서 이제 잘 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더 큰 무대에서 그런 선수들 보면은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단순히 또 운동만 한다기보다도 하버드라는 누구나 아는 그 학교에서도 이제 학업에 충실하고 있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 유세프 이브람도 프린스턴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원정 경기를 가기도 하죠. 미국은 워낙 이제 커서 뭐 5시간씩, 7시간씩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게 뭐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의 운동 집중하고 학업에도 집중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 막, 원정 5시간, 뭐, 이제 7시간 버스 타고 가면서 조금씩 자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면은 시험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 코트 가가지고 자기 경기 전에 이제 조금 한 2시간 빈다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씩 책 보고 있고, 카페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도 그런 기억이 많아요. 확실히.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리그를 좀 쳤는데, 저희는 뭐 3시간 이상 안 가긴 했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 가면은,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은 다들 책 들고 가가지고 교과서 이따만한 거 가방에 챙겨간 다음에 읽으면서, 아니면 뭐, 영어, 뭐, 책 그냥 소설 같은 거 읽어가지고 그런 거 디스커션 해야 되면은 그런 거 읽으면서 가면서, 막 이렇게 노트 필기하고 있고, 그러게 약간 그렇죠. 솔직히 좀 크루앙이나 그런 선수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걔네도 다 했겠죠? 뭐 이거는 선수들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안 보일 뿐이지 뒤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솔직히. 졸업하려면 다 해야 네. 되잖아요. 졸업하려면 해야죠. 네. 하려면 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인우 선수랑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프랑스나 이집트에서 오는 선수들 정도면은 솔직히 프로에 가고 싶다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학교 안 가고 운동에 집중하는 것일 테지만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스쿼시 리그, 대학 스쿼시 리그 자체도 클래스가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그 선수도 진짜 뭐 부상당하거나 그러면은 선수 생활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그 선수도 이제 보험용으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가고 미국 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네, 그 그렇죠. 은퇴 후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인 옵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운- 저도 이 선택이 저는 진짜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이 길로 들어옴으로써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운동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하지만 여기서도 운동을 또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
또 다른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에 또 다른 거에 또 집중을 한다는 게 내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권도 넓어지고 옵션도 넓어지니까 이 선택이 그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전혀 안 좋다, 스쿼시 안 좋다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같은 팀에 있던 선수가 유서피 이브라임 뭐 형이기도 하고 그냥 미국에 넘어감으로써 당연히 스쿼시 팀에 있으면은 엄청난 인맥을 쌓게 되잖아요. 저도 네, 맞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있을 때 선수들이랑 코치들이랑 조금씩 조금씩 연락하고 거기 있던 선수들 저희 팀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가지고 아직 스쿼시 쪽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때 있었던 코치 저희 어시스턴트 코치가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 헤드 코치도 하고 있고 거기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또 다른 센터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하기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좋은 점 중 하나가 다른 점 중 하나가 또 그거잖아요. 인맥을 쌓을 수 있다. 스쿼시뿐만 아, 아니라 정말, 정말 예, 중요하죠. 그 콜비도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알룸나이 네트워크 동창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미팅 가면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 만나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 준다 하잖아요. 네, 진짜 미국에서는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 커넥션을 만드는 게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군가 쟤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고용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게 절대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스쿼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와서 네, 워낙 그리고 스쿼시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스포츠 중에 가장 다양함이 존재하는 스포츠예요. 왜냐면 음, 팀원들을 보면은 모두가 멕시코에서 온 애들도 있고 뭐 과테말라에서 온 애들도 있고 인도에서 온 애들도 있고 아시아 뭐 말레이시아에서 온 애들도 있고 뭐 유럽 당연히 미국 애들도 있고 유럽에서 온 애들도 있어서 어느 다른 스포츠 종목들은 보면 되게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거에 음, 국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스쿼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서 이런 인맥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동창회 내가 이 스쿼시 이후의 미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투자 쪽에 일하고 있는 동창회들이 이제 동창회들 선배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커리어를 쌓는데 어느 정도 조언도 얻고 이런 자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추천도 받고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학교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이게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게요.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얼룸나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러고 그냥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그 시합 리그 뛰면서 또 다른 학교 선수들이랑도 되게 친해지게 되잖아요. 1년에 아, 두세 번씩 네, 만나게 되고 솔직히 경기 한번 같이 하면은 이게 좀 네, 친해지는 게 맞아요. 진짜. 있으니까 서로 운동이 컵찬에서는 죽이려고 하지만 이제 네, 나와서는 그냥 아 고생했다 이러고 같이 네. 한잔 하러 가고 끝나면 그래서 운동이 아무래도 몸으로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쳐도 이제 좀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브라운에 갔을 때는 이제 저도 스쿼시 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처음에 가면은 1학년 학생들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고 서로 어색하고 해가지고 한 첫 학기, 한 두 학기 정도는 조금 이게 힘든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바로 팀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너 우리 팀이야 하고 야 우리 뭐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야 같이 가자 아니면 파티할 거야 우리 너도 와 하고 모든 걸 다 알려주니까 그러고 팀 내에서도 그냥 그 선배들이 이미 뭐 파이낸스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이콜로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링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그냥 제가 그쪽에 관심 있으면은 야 나도 이쪽에 관심 있는데 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 그냥 같은 팀이니까 되게 조언 잘 해주고 네, 그런 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런 막 미국 팀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런 네트워킹 자체는 훨씬 더 미국이 조금 더 잘 돼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네, 생각이 들긴 그쵸. 하네요. 뭐 스쿼시 선수들끼리 스쿼시 얘기는 할 수 있고 훈련 같이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엔지니어링 얘기하고 그렇죠. 뭐 이러진 않잖아요. 뭐 파이낸스 얘기하고 투자 쪽 얘기하고 이러지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 뭐 음, 심리학에 관심 있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경영대학원에 관심 있던가 이런 얘기들 너무 그냥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느 정도 이제 한국과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이게 진짜 거기는 스튜던트 애틀릿이라잖아요. 학생 아, 예. 선수라는데, 그 표현이 정말 예, 맞죠. 네,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운동선수의 길을 선택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은 학생보다는 조금 더 운동선수에 집중하고, 그 정말 좀 학생 희생해야 부분은 하는 좀 많이, 신경 안 쓰게 되죠, 희생, 솔직히. 예, 희생을 해야 좀 네.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고 운동선수들 자체도 자기 자신을 학생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확실히 스튜던트 애틀릿이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니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 스쿼시 팀 선수들이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인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사람도 배경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도 다르니까 맞아요. 뭐 그냥 학생들 그리고 훈련은 같이 하고 하는 뭐 그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여튼 지금까지 약간 근황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잠깐 휴식을 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냐 미국 지금 현재 다니는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냥 그 제가 그 옆에 또 과정을 제가 같이 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쉽지 않았던 걸 아니까 이제 잠깐 휴식을 가지고 다음 파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이인호 선수, 저희가 파트 1에서는 거의 어,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미국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가게 된 과정 자체가 솔직히 훨씬 더 파란만장했잖아요. 다이나믹했죠, 엄청. 그거 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한 게 없지만 얘기 들으면서 이 친구 매우 고생했겠구나 그런 쉽지 생각이 않았죠. 들었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좀 오퍼를 처음 받기 시작한 게 US 주니어가 2019년? 18년이었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저는 그때 아마 16년에 네. 처음 19세를 나갔을 때, 16년이나 돼요. 제가 네. 그때 아마 17등을 했나? 처음 나갔을 음, 때. 이제 그때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을 이제 사람들이 보였죠. 하지만 그쵸. 이제 코치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진짜로 더 좋은 조건과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건 그 다음 해에 이제 저 혼자 그때 US 주니어를 나갔었는데, 그때 5위를 하고 나서 그때 정말 좋은 학교들, 그리고 좀 좋은 조건들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왔었고, 거기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더 진짜 불같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정말 이게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게 맞는 게 저도 이제 US 주니어를 19살 2번을 나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스턴에서 2번을 저 때는 원래 예일에서 많이 했는데 저 때는 하버드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가 하버드에서 기차 타고 1시간 거리여서 그래서 이제 저 고등학교에 양해 구하고 이제 저 이 대회 좀 뛰고 싶다 하면은 이제 뛰게 해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32강인가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32강에서 탈락했는데도 제가 32강 상대가 캐나다 그 당시 1번이었고 어, 그 친구가 한 세계랭킹 그래도 한 60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음, 코넬 대학교에서 그 친구를 되게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난 프로 갈 거다 해가지고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넬 코치가 그래도 이제 데려가고 싶으니까 그 친구 경기를 보러 온 거예요. 저랑 32강 하는 경기를. 근데 거기서 제가 그날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세트를 땄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났네 뭐 대진표 나 플레이트 뭐 하지 하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경기 잘 봤다 자기 코넬 코치라고 딱 이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몇 학년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제 넌 뭐 스쿼시로 대학을 갈 생각 있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도 나 정도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나 정도면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서 또 저는 이제 미국 고등학교 코치가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코치가 저한테 야 뭐 여기 대학교 코치가 나 지인인데 너 혹시 관심 있냐고 물어본다 막 이렇게 하고
거기 고등학교 스쿼시 리그도 있는데 거기 뛰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그 내셔널 토너먼트나 지역 파이널스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대학교 가서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던 코치가 사무실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좀 구경하다가 네. 너는 몇 학년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인우 선수도 결국에는 이 미국에 가가지고 경기를 뛰니까 그런 성적을 내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잖아요. 네, 뭐 직접 부딪혀야 되고 사실은 제 주니어 커리어가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누구에 비하면 제가 외국대를 많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여서 왜냐면 저는 취미로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재미로 대회를 나갔고 뭐 공부를 당연히 할 생각이 없고 운동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가족 중에 운동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저녁 10시까지 학원 다니던 그 종합학원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 강습 받거나 뭐 이러다가 물론 이제 형과 아빠가 먼저 시작을 해서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좀 재밌어서 하게 됐고 원래 그때 당시에는 어린 사람 애들을 받지 않았어요. 초등학생들. 특히 방학 때만 받았고 근데 운이 좋게 이제 주용근 선생님이라고 저 처음 가르쳐주던 선생님인데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때 이 스쿼시의 재미를 알게 해주신 거죠.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냥 재미로 나갔죠.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지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스쿼시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스쿼시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사실 17세도 제가 한 두 번인가밖에 경기를 못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19세 2년 정도 이제 뛰었는데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를 증명해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보통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리크루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17세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코치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미 19세 때는 이미 대학교들이랑 다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맞아요. 정도 학교들도 추려지고 본인들이 학교가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 근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상태여서 저는 주니어에서도 성적을 좀 낼 때쯤 딱 냈는데 그냥 주니어가 끝났어요. 이제 어느 그래서 정도 마지막 자리를 거의 잡기도 다 전에 마지막 주니어 대회 때 다 성적을 낸 거였잖아요. 홍콩 준우승인가 우승인가 준우승하고 준우승하고 그다음에 US도 마지막 US 주니어 때 그쵸. 5위를 했던 거였고 그때 뭐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솔직히 생각은 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네. 그때 US 주니어 때 한 선수들이 누구 누구였죠? 어 그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경기가 16강 경기도 정말 중요했고 왜냐면 그 당시 말레이시아 주니어 넘버 원이었던 선수랑 제가 했거든요. 음,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왜냐면 시합 나가기 전에 제가 메일을 이제 보내고 갑니다. 모든 코치들한테 맞아요. 이제 시합을 하니까 이제 보러 와달라. 저는 더욱더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여달라고 더는 했고 상훈이 형이 또 도움을 줬고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들이 와서 제 경기를 보는데 제가 16강에서 어 그 말레이시아 주니어 넘버원 선수랑 해서 제가 3대1로 이겼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보냈던 그 어느 한 코치한테 보냈을 때 그 코치가 저한테 답장으로 우리 인터내셔널 국제 학생들한테 더 이상 어 이제 지원 재정 보조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스팟이 없다. 그래서 너를 리크루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왔었는데 경기가 끝난 직후 그 학교 팀에 있는 말레이시아 선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 그 사람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코치가 너한테 마커스였나요? 마커스 맞나? 앤드류 리 이거 이름 아무래도 앤드류리였나? 아, 근데 어쨌든 왔는데 코치가 관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연락해봐라.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 그 자리 없다. 나보고 그래 다른 학교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아니다 다시 연락해봐라.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더니 영어로 표현하면 I would love to라고 붙이면서 리크루트 하고 싶다고 너무 리크루트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넘버원을 이기고 그다음 8강에서 졌는데 그때 제가 8강에서 졌는데 그 당시 제가 상대가 인도애였어요. 근데 걔가 그 다음 달에 있었던 브리티쉬 주니어에서 아마 3등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누구죠? 인도의 아디티아라고 얘는 프린스턴을 졸업했고 아디티아, 지금은 프로로 안 갔습니다. 네. 그렇게 브리티시 그렇게 하고 프린스턴 다녀도 네, 프로 잘 안 간 애들도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여기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 진짜 예, 어쨌든 이제 걔랑 했었고 그다음에 어 이제 거기서 이제 8강에서 졌고 하지만 그때 또 1, 2등 한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면 1등 한 애가 앤드류 더글라스라고 그때 미국 음, 애가 있었는데 앤드류 더글라스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치기도 했었고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12월에 하고 1월에 브리티시 오픈이 있는데 그때 엔요 선수가 맞아요. 그때 8강에서 이긴 거 마지막 아실까요? 브리티시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이제 이를 갈고 나왔는데 이 선수한테 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엔요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앤드류 더글라스 치는 거를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 그때 US 주니어가 아무래도 128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때 제가 그래도 5등을 해서 다행히 저를 증명해내 보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주니어 커리어가 없어도 이렇게 직접 가서 부딪혀보고 보여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은 오퍼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죠. 그게 좀 말레이시아 선수를 이기고 나서 약간 이제 오퍼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이게 솔직히 이인우 선수 당시 성적으로 그 5위를 하기 전 성적으로도 만약 홍콩 출신이었거나 말레이시아나 음. 이렇게 좀 스쿼시 강국 출신이었으면 솔직히 바라보는 게 달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정말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뒤늦게 한 얘기도 있지만, 어느 학교에 제가 관심을 있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무명의 선수가 있고, 근데 어느 한 선수는, 뭐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은 축구 선수인데 한국 선수냐, 뭐 지금 한국이 워낙 뭐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축구 선수인데 한국 선수냐, 브라질 선수냐, 정말 실력은 그쵸. 똑같은데, 근데 누굴 뽑아가겠느냐라고 예를 들어 프로팀에 물어본다면, 보통은 브라질을 선택할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스쿼시로 따지면은 아무 실력이 같아도 한국 선수고 이집트 선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엔 무조건 이집트를 뽑아갈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제 경우가 그랬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음, 나중에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와서 제가 느끼는 것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와서 스쿼시 팀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어느 정도 잘 하면은 이 한국 선수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국 선수 오면은, 이 정도는 하더라. 보장은 되더라. 맞아요.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제 스스로 좀 해내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간절한 기회였고, 사실 그때 US도 저 혼자 갔어요. 네, 혼자 와, 갔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 후배들 생각해보면은, 좀 약간, 못 믿겠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전 간절했던 것 같고, 저 혼자 뭐, 에어비앤비도 제가 알아서 구하고, 뭐, 비행기 티켓도 제일 싼 거 어떻게든 끊어서, 뭐, 150만 원, 뭐, 이 정도로 그때는 갔었던 것 같아요. 아끼고 아껴서. 저도 지금 그러고, 기억나는 건데 그때 예일에서 했죠. 네, 그때 네, 예일에서 그래서 그 했습니다. 동네 좀 위험하다고 혼자 다니는 조심하라고 조언을 했던 게 네,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제 아무래도 밤거리는 조금 조심해야 돼서, 네, 뉴헤이븐이 이제 참,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성적도 없었고 뭐 페낭 주니어나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4강 올라가고 했지만 그래도 저를 더 보여줘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스스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저 잃을 것도 또 없고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더 부딪힐 일이 많았었잖아요. 뭐 공부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공부 진짜 많죠. 그래서 되게, 미국 대학교 가는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이인우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학생, 저도 포함해서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벌써 고2 때 코치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더 일찍 고1 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진짜 탑 애들은. 근데 일반적인 스쿼시 선수, 적당히 잘 치는 선수들인 경우면 고2 때부터 고2 한 중반부터 코치랑 연락을 시작하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럼 코치가 말해줘요. 아, 너한테 뭐 이 정도 관심이 있고 그 대신 너가 점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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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 그 선수들은 이제 그 점수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얘기를 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러고 결국에는 고3 입시할 때 저희가 미국은 9월 학기가 시작이니까 네, 시작하고 바로 12월에 이제 다 원서를 쓰는데, 스콜 선수들은 1, 2번으로 주로 3명 정도 뽑는데 학교에서 1, 2번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벌써 여름에 미리 결정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쵸.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여름방학에 이미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마지막 자리 놓고 그것도 결국에는 10월 말쯤이면 다 결정이 나요. 근데 이인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코치들이 확실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고3 겨울방학 때 네, 그쵸. 가가지고 뛴 거니까 학교를 벌써 이제 졸업할 때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 1년 이걸 늦게 시작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늦었죠. 그래서 좀 더 고생을 했을 텐데 그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이제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됐었고 시험도 봐야 됐었고 했을 텐데. 그쵸. 뭐, 보통 미국 대학을 가면은 중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나오거나, 뭐, 외고 자사고 아니면 뭐 국제학교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저는 초중고 다 그냥 일반 이제 한국에서 학교에서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외국에서 성적을 낸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하고 나서 오퍼를 받으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이제 SAT라는 미국 수능을 봐야 되고 토플, 그러니까 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이상 제가 저의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두 개 SAT와 토플. 이제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했죠.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서울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토플 시험도 보고 그리고 SAT는 저 스스로 그냥 이제 자료 찾아보고 공부해서 SAT도 봤었고 아무래도 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허들에 많이 부딪혔지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영어 성적만 맞추면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그것도 뭐 이 상훈 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절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이 저는 엄청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저희 다 된 SE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왜냐면은 이렇게 그 학교에서 저한테 오퍼한 게 완전 저를 끝까지 저마 자리를 남겨놨었으니까 제가 원래 가려는 학교가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네, 상상도 그래서 못했죠. 그게 빠그러질 거라고는. 그쵸. 그때는 이 학교가 요구한 SAT 성적과 토플 성적을 제가 다 맞췄어요. 그것까지 다 맞췄고, 이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은 사실 학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저를 증명해야만 또 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내신 성적이 기존의 한국 선수에 비하, 한국 이제 학생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따라갈 수 없는 부분 너무 저명한 사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SAT와 토플 성적은 이제 증명을 했지만 내신 성적은 그만큼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 갭, 능력을 증명한 건데 이 친구가 이제 학업 자체를 따라올 수 있느냐가 그쵸, 그게 증명이 안 된 거였잖아요. 입학 전한테는. 그쵸.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사실은 학교 입학처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 아무리 내가 거기서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필요한 미국 수능 성적과 토플 영어 시험을 해도 이제 내신이란 거를 그렇게 받지 못하면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수들은 영어 시험 성적을 더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더 했었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이랑 같이 하기 위해 정말 잠도 많이 줄여가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이후로는, 운동에 사실 전념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가 학원을 다니는 것도
훈련 시간에 좀 어느 정도 피해가 가지 않게 다 아침에 다녔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도 일산으로 부천에 살아서 부천 일산으로 버스 타고 1시간 반씩 통학하고 다녔지만 원래도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이제 서울로 다녔는데 그것도 지하철 타고 다녔기 때문에 강남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부천에서 강남으로 이제 1시간 반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이제 일산으로 다시 넘어가서 훈련하고 다시 부천도로 이런 거였는데 저는 아침 6시에 수업을 들어 다녔어요. 그래서 매일 항상 4시 40분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고 뭐 지하철에서도 사실 귀를 영어를 어떻게든 뚫어 놓으려고 예, 가지 않으려고 서서 갔고 일부러 그렇게 됐고 수업이 끝나면은 자습하다가 그다음에 일산으로 다시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넘어가고 그때도 사실 어떻게든 안 자려고 서서 갔죠 일부러 또 그리고 항상 점심을 김밥 한 줄로 걸어가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4시간 있는데 1초가 너무 아까워서 왜냐면은 시간은 지났는데 나는 아직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운동하고 운동해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떻게든 버스에서는 앉아서 갔지만 내가 아무리 잠이 들더라도 단어책에서 단어를 보면서 잠이 들어야지 그냥 있다가 잠들면 이게 제 스스로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진짜 준비를 했었죠. 왜냐면 사실 저는 이게 아니면은 전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왜냐면 불확실한 사실 미래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건데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은퇴 후에 다가올 미래가 전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제가 가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공부했고, 뭐, 새벽 지하철 타고, 거기서 단어장 외우고 한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생각났어요. 저도 그때 운동 같이 하고, 이제 공부 같이 병행하고, 저도 SAT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가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진짜 그 두 개를 같이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맨날 솔직히 말하면 12시까지, 최소 진짜 1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못한 공부는 버스든 지하철든 진짜 단어장 끼고, 보다가 졸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절대 가능할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그때 간절했는지를 표현하면은 이제 뭐 집으로 돌아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사실 수업 때는 자면 안 되니까 잠은 보장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려고 누웠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잠이 좀 안 오는 거야. 근데 이 눈을 감고 있는데 의식이 있단 말이죠. 잠을 안 자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의식이 있는데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아, 어 다시 불 켜고 공부하고 근데 내가 졸려서 이제 잘 때까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한두 시간 잔 경우도 많았고 하루에 그리고 어떨 때는 자려고 누웠다가 눈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내일 40분까지 있다가 그냥 나간 적도 진짜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정말 진짜, 네, 병행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병행하려면은 독해야 돼요. 진짜 많이 희생해야 되고, 그냥 공부와 운동 이거밖에 난 안 한다. 왜냐면 그것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어,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알잖아요. 이게 그냥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열심히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죠. 정말 네, 맞죠. 잠 포기하고 시간 다 쪼개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어, 근데 그래야지 이렇게 미국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운동도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저도 맨날 공부랑 운동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비슷하게 말해요. 그냥 저 그냥 잠을 포기했다고. 잠과 사회생활을 포기했다고. 근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그냥 좀 웃으면서 넘기면서 말해서 그렇지. 솔직히
웬만한 정신력 갖고는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지금 이인호 선수도 여러 번을 말했는데 정말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두 가지를 다 원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좀 미국 대학교 도전하는 선수들이 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알면은 좋지 않을까 확실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지만 왜냐면은 뭐 상훈이 형과도 굉장히 이 배경이 달라서 상훈이 형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후배들이 온다?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는 저보다 힘들게 오진 않을 것 같고 힘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주니어들 요즘에는 지원도 잘 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합 뛰고 성적도 많고 이런 정도 투자가 또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최소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가고 싶다고 뭐 예를 들어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말 물어보거나 도움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제가 그렇게 좀 더 쉽게 좋은 조건에 가기 위해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 이제 고생한 이유 그게 고생 제가 고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 뭐 정말 간절해야만 그때는 이룰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엔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예. 그땐 정말 진짜 간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이인호 선수가 지금 가 있으니까 요즘 최근에 저희 특히 남자 주니어 쪽이 성적 잘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 대학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인호 선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한국 선수들 여기서 뭐 성적은 잘 냈는데 솔직히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누구라도 가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샘플이 있으니까 코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마켓 쪽에 그냥 선수풀이 뭐 말레이시아나 홍콩이나 인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있네? 이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리고 저한테 이제 돌아돌아서 친구들한테도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 이 그렇죠. 이게 학교에 관심 있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잘한다.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은 코치랑 애들을 직접 만났다면은 영어로 대화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어야 이제 하지 않나. 하지 않나가 해야죠, 사실. 그렇죠. 이 그 친구들도 정도, 만약 미국에 가고 싶다 하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영어 공부부터 먼저 해놔야죠. 대화가 돼야 되니까. 예, 영어 공부는 해놔야죠. 저도 고등학교 때, 어, 훈련 끝나서 개인적으로는 영어만큼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그래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어만큼은 예, 해놓는 게, 아니, 기본적인 대화는 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학교에서 뭐 문법 배우는 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좀 대화 위주로 회화 위주로 좀 하고 그러고 뭐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읽을 수 있는 수준 간단한 신문 진짜 신문은 글 자체가 쉽게 나오니까 그런 정도를 읽고 이해할 정도는 돼야지 그게 된다면 솔직히 SAT 공부한 데나 토플 공부한 데나 되게 도움도 많이 되잖아요. 그냥 꾸준히만 해놨으면 네, 그쵸. 꾸준히 하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해야죠, 진짜로. 그렇죠. 네, 진짜로 해야죠. 그렇죠. 그냥 책 네, 펴놓고 이렇게 진짜로. 살짝 보다가 했네 이게 아니라 진짜 나 오늘은 이거 2시간 동안 뭐 한다 딱 잡아놓고 네, 본인을 속이면서 하지 말고, 네, 진짜로 해야죠.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본인을 속이면서 하지 그, 말고 진짜 본인이 그, 뭔가 배우면서 네, 발전할 수 그, 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그 책을 씹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해야 돼요. 저도 그 단어책이 정말 아직도 기억나지만 그 단어책을 아예 통으로 다녔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단어가 어,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머리에 찍힐 정도로 외웠었어서 그렇죠. 그 단어 나오는 순서까지 기억하잖아요. 이게 하도 보면은 이게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이제 하는 거여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제 형이 뭐 하나 문제를 냈을 때 그거 거기 오른쪽 제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맞아. 그때 형도 놀랐어서 그래서 어쨌든 진짜 그런 그 식으로 책을 외울 정도로 그걸 그 그렇죠. 정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맞아. 이게 사실은 대학만 해서 사실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렇게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SAT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토플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공부를 해야 미국이 정말 막연하게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간절하게 진짜로 공부를 해야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정말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미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렇죠. 저는 사실 뭐 힘들었지만 저는 근데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준비하면서 그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군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부모님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원서 썼고 몰라요. 그냥 그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냥 학원도 그냥 알아서 제가 끊어서 갔어요. 그 학원도 제가 알아서 찾아다녔고 뭐 SAT 어떻게 공부했는지 부모님 몰라요. 모르고 어 코치 선생님 김장준 선생님도 모르시고 그냥 저 학원 다닌다 뭐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알고 어 그런데 하지만 이 준비하면서 정말 뭐 묵묵히 응원해 준 분도 많고 김창현 선생님도 뭐 운동에 더 집중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제가 가는 길을 너무 묵묵히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연결을 정말 잘 해준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너무 이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한 분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정말 매 순간순간에 이제 하고 나니까 감사하면서 진짜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뭐 결과로 이제 어느 정도 잘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저는 너무 저는 진짜 많이 배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고 어려운 길을 터가면서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고 말하신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근데 안 되죠, 진짜. 네, 이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의 거는 도움도 많이 혼자서 해야 되는 받아야 게 없습니다. 되고, 맞아요.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부탁도 좀 해야 되고, 좀 귀찮게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못하면은 또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거니까, 그 그렇죠. 과정에서 참 이게, 어, 어떻게 보면 힘들 만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하면은 그리고 누군가 나타납니다. 어, 간절하고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 나타납니다. 예, 그 책, 그 왜 일하는가, 그 이나모리 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읽었을 때 이런 얘기에서 너무 공감했던 게 온 세상이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음, 누군가가 하늘에서라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그래도 너가 이 정도 이렇게 쓰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해주면 저는 사실 너무 기분 좋지만 근데 진짜로 정말 간절하고 열심히 진짜 하면은 누군가는 나타납니다. 그때 그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정말 저희가 지금,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갖죠. 이제 마지막 약간 파트 알겠습니다. 3로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이 나고 직후 가야 된다는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알겠습니다. 휴식을 갖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인호 선수, 저희가 아까 파트 2에서는 미국에 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그 어떤 공부했고 얼마나 고생했고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씩 조금씩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진짜 우여곡절 끝에 거의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나? 뭐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2년 넘어간 것 같아요. 2년, 그쵸. 그러니까 고3 졸업부터 하면은 뭐 2년 넘지 않나. 뭐 네. 그렇게 어쨌든 뭐 몇 어, 년 걸렸죠. 딱 그래서 했는데 그 중간에 또 이제 시니어로 스쿼시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니어로 넘어가면서 잘 했잖아요. 그때도 막 첫 대회에서 입상하고 어느 그 뭐냐 결국에는 뭐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거 나가고 또 마지막에는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되긴 했었잖아요. 네, 선발이 됐었죠. 네. 근데 그때 그거를 내려놓고 미국 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었죠. 네, 그쵸.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지만, 왜 국가대표를 이제 안 하고 미국에 이제 갔느냐. 사실 그때 미국 대학에 입학이 확정된 건 아니었고, 미국 대학에 가기 위해 뭔가를 좀 도전하기 위해 어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 근데 그게 대표팀 선발전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대표팀 선발전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왔죠. 이제 선수촌에 입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류까지 다 보내놨는데 이제 그 후에 연락이 와서 저도 그때 어 이제 결정을 해야 됐었죠. 사실 저는 국가대표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두 개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미국에 가는 거를 오랫동안 갈 계획이 아니었어서 이제 그 두 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는데 이제 왜냐면 국가대표는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누구나 아시안 게임 뭐 대표 나라를 대표해서 아시안 챔피언십이든 뭐든 뛰는 거는 누군가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좀 형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실력이 좀 늘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전 계기였다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그렇게 사는데 제가 그때 두 개를 다 하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 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미국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미국을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때 미국 대학에 대한 거는 확정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거는 제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왜냐하면 선발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가는 거는 제가 이후에 미국의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 거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대한 확정은 없던 거고 한 20% 30%그 정도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옵션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대표를 하겠느냐 아니면 미국을 가는 데 있어서 확정은 된 건 없지만 이걸 도전하겠느냐. 그때 사실 저는 진짜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나 뭐 어머니도 그렇고 뭐 다 이제 그 선택을 뭐 누구도 아쉬워한 거 없고 지금도 정말 단 한순간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한순간도 없어서 네, 그렇게 했죠. 왜냐면은 제가 그 이유를 그렇게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국가대표는 나중에 어떻게든 그냥 제가 잘하면은 그냥 제가 그냥 누구랑 해도 그냥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게 아니면 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면 그냥 지금이 아니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대학은 지금 이 시기 아니면은 5년 뒤에 할 수 없어요. 1년 뒤? 뭐 언제 될 줄 알고. 근데 지금 아니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정말 단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바로 그냥 국가대표 안 하겠다고 이제 하고 바로 이제 미국에 도전을 하기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음, 그때 뭐 하나도 거짓말 안 했다 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였으면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말하신 것처럼 운동선수면은 국가대표로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그 기회가 또 확실하게 온다는 또 그것도 보장이 없는 거긴 네,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자기 실력을 믿고 하면 언젠간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또, 뭐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고민은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고민은 진짜 안 했고,
그 음, 전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죠. 최대한 두 개를 같이 하는 방향을 아, 찾아본 그 없을까? 동인데, 그때는 고민했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한 번도 그냥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을 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완전 이제 좀 좋은 고민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형한테도 물어보고 했지만 상훈 형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중에 옵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아,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국가대표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는 미국 대학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다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진짜, 그때는 그 이후로 바로 제 생각이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고 고민은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네,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미국을 넘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저희가 운동선수들이, 저는 당연히 이제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인호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인호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게 둘이 같이 병행할 수가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NCAA 대학 거기서 뭐 스포츠를 하면서 올림픽도 나갈 수 있고 뭐 대표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네,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대학을 단순히 운동 때문에 가지 않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네, 가서 공부를 그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엔 정말 진천 선수촌 같은 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곤 하지만, 그리고 졸업까지는 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시스템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어떤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이라고 뭐 정치에서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쵸. 저희는 보통 공부 아니면은 이제 학업이나 운동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만 하는 거의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크기 때문에 제가 스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하는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스포츠가 중요하다. 뭐 이 두 개가 사실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그래서 운동에 걸지 않는 거죠. 근데 하지만 스포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이제 스포츠 쪽에서 이뤄낸 사람들도 그만큼 사실 존경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스포츠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미국에서는 운동만 한다고 존경하지도 않고 공부만 잘한다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 둘 다 잘하고 또 그 외적인 이벤트들 예를 들어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 참가하거나 해서 이런 네트워킹들 이런 걸 다 했을 때 뭐 어떻게 한국말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좀 잘해야 팔방민이 돼야 어느 정도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아, 쟤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와, 쟤 뭐 하면은 능력 있고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만 단순히 운동 하나만 잘한다고 누군가 존경하고 쟤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조금 한국에서 이게 학업 아니면 운동 둘 중에 좀 하나는 희생해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과는 가장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미국 입시를 해보고 한국 입시를 둘 다 해봤다 보니까 좀 한국은 워낙 저희는 이제 시험 점수, 뭐 내신, 수능 이게 메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는 뭐 좋은 대학교 가려면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또 말한 것처럼 운동을 잘하면은 그게 또 훨씬 기회가 결국에는 많아지죠. 공부로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디선가 그 높은 지점을 찍었다는 거는 그래도 뭐 최고든 뭐든 어떤 수준, 어떤 종목에서든 뭐 분야에서든 그 높은 수준을 찍는 과정을 안다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을 알면은 이제 운동을 하던 사람도 뭐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쪽을 해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미국 대학교 입학처 같은 데서는 그걸 또 되게 높게 사주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가 굉장히 전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운동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정말 노력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숨도 끊어질 만큼 다 힘들어봤고, 몸도 진짜 힘들고, 다 해봤는데, 저는 공부 준비하면서, 어, 몸이 힘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막 공부를 하면서 숨이 끊어질 것 같고, 근육통이 막 엄청 심하고, 다리가 타더라고 이러지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몸이 힘들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이거 힘들어서 뭔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뭔가 이제 들 것 같으면은, 들 것 같은 게 아니라 차라리 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내가 숨이 끊어질 것 같지도 않고 다리가 타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건 그냥 나의 정신력의 문제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이거 더 뚫으려고 계속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극복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파고들면은 왜냐면 몸도 다 힘들어갖고 하니까 못할 게 뭐가 있나라는 솔직히 생각은 합니다. 처음부터. 저도 그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공부랑 운동을 뭐가 어렵냐 하면은 좀 100% 말해 운동이 훨씬 어려워요. 예, 공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당연히 머리 좋아야 되죠. 뭐 머리 좋아야 되는데 운동도 보면은 당연히 천재들 있고 운동 천재들 있고 아닌 머리 사람들도 좋아야죠. 운동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인원수가 말한 것처럼 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고, 끊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숨을 못 쉬겠구나. 내 심장이 지금 뭐 180, 190으로 이렇게 요동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 진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생각까지 해야 돼. 공을 어디로 쳐야 될지, 내가 지금 상대방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겨야 될지. 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는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앉아서 하고 그냥 졸리긴 졸려요.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졸릴 때도 그냥 좀 참거나 아니면 진짜 한 20분 자고 오잖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운동은 뭐 20분 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그 운동은 네. 전날에 나 진짜 한 7, 8시간 못 잔다? 와,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운동하려면 죽을 것 같아요. 공부는 좀 피곤하고 집중 안 되긴 하는데 할 수 있어. 이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원래 공부 잘했고 뭐 서울대 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운동 힘들어요. 진짜 공부가 더 쉬워요. 진짜 투자하는 만큼 네, 그래서 투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제가 블로그 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뭐 이도 선수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있던 이유에서 거의 운동선수들이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미래를 떠나서도 이 그냥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은퇴를 하고 뭘 하든 코치를 하던 뭘 하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던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식을 계속 습득해야 되고 그걸 내 거를 만들고 그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인호 선수 같은 경우는 혹시 운동선수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따로 어, 생각 있으신가 해가지고. 정말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다. 진짜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뼈저리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학업이 아니라,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던 간에 파고들고 배우고 이제 해야 돼서, 어,
그 습관이나 그 방법을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이런 말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를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학업이나 모든 공부를 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가 딱 생겼을 때,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진짜 많아질 수도 있고, 단순히,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라도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허들에 부딪히거나, 어, 내가 막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전에 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파고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뭐 똑같은 맥락이지만, 좀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왔기 때문에, 뭐 형 누나도 사실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죠. 참,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한테. 공부를 할 줄 알라는 거지. 저도 잘 못해요. 에이, 또, 솔직히. 그런 말 아니, 저도 진짜 들으면은 잘 못하는데. 욕먹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팩트인데, 진짜. 저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 근데 못했다고. 형은 그건 진짜 아닌데. 형은 진짜. 저도 만들어진 인재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학원을 하시면서 저를 만드셔서 그런 거지.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인우 선수가 미국 대학을 가는 과정이랑, 뭐, 가서 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제 약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어, 되게 본인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정말 고생하면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길을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반대로 가장 보람찼던 일 음, 아니면은 그런 팩터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 사실 제 앞에 간 사람이 없어서 뭐 물어보고 이런 거야 되고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 근데 제가 가장 두렵고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놓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터널의 끝이 어딜지가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막막하고 정말 보장된 것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는 더 뭔가 성적을 내야 하고 이거를 정말 단순히 몇 시간이 아니라 어, 데드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 답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내 할 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저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학교 옮기면서도 그런 부분이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아, 좀 쉽지 않았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많이 쉽지 않았는데 그 불확실한 미래에 놓일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람찼던 일은 뭐 결과로 나타나서라고만 뭐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서 정말 보람찬 건 당연하지만 어, 그냥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더욱더 겸손해지고 뭐 그렇게 원래 자만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뭐 좀 누군 자만한 것 아니라고요. 같은 아닙니다. 뭐 그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제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 아니, 어쨌든 그렇지만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어
겸손해지고 진짜 그 순간순간에 정말 감사해지고 모든 사람이 어, 진짜 너무 고마워지고 그러니까 그 단 한 명에게 도움도 없었더라면 저는 그냥 못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더 하고 싶고 이거 아니면은 못 이뤄낸 거니 이런 도움들이 아니면은 못 이뤄낸 거니까 사실 그게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럼으로써 제가 더 강해지기도 했고요. 사실 그 이후로 더 힘든 거를 경험해 보지는 사실 못했는데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미국 학교 생활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어, 저는 사실 그때가 더 힘들거든요. 그때가 더 힘들고 물론 문화 차이가 있고 다 하지만 저는 사실 배울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모르면 물어보고 뭐 저는 잃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로서 좀 단단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도 좀 어느 그 과정이 되게 보람찬 일이었다고 생각을. 음, 맞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어, 누군가 진짜 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또 느끼는 것도 되게 기쁜 일이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러고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겠지만, 목표는 이제 좀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본인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얻어가기를 원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팟캐스트인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모든 팟캐스트 게스트들한테 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혹시 이제 이누 선수가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뭐 말이 있다면은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달할 메시지. 뭐 예를 들어 제가 안 가본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아니면 꼭 그것 말고, 그거는 이제 또 물어볼 거니까, 그거 오케이 말고도 오케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아, 뭐 다른 거보다 저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이 길을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온다고 하고 뭔가 도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전폭적으로 정말 지원을 해줄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 부모님이 되었든 누구든 그게 제가 고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지를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와서 누군가 막연하게 나도 가지 않은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얘기도 사실 들은 것도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도전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오고 나서 근데 사실 저는 스스로 든 생각은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졌죠.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 중에 아까 국가대표나 미국 대학이 선택을 할 때 제가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 중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요. 국가표는 이미 선발이 돼서 국가표는 그냥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100% 보장돼 있는 거고 미국은 확실하게 안 됐지만 정말 가능성은 한 20%, 30%이 정도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럼 뭘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미 저는 간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뭐 하나를 포기할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본인 정말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건지, 정말 이제 내가 정말 간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건지, 음,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난 진짜 이걸 이러이러해서 내 개인적인 이러한 이유로 난 진짜 이걸 해야만 했어. 이런 거를 조금 스스로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조금 더
나중에 본인한테도 상처가 좀 덜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질질 끌다가 이제 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본인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정말 내가 정말 간절해서 하고 싶은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아, 그거 네. 너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특히 여러 20대 사람, 특히 20대? 20대 한 중후반, 제가 이제 딱 그 나이 때인데, 제 주변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학원에 갔었거나 하다가 다들 좀 한 요때쯤 커리어 전환의 시기를 다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들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전공을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내가 운동선수를 할 거거나 공부를 할 거거나 뭐 예술을 할 거거나 이렇게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말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 많이 해보고 내가 진짜 이게 원하는 건지 말한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을 한다는 순간 내가 이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다는 답이 나온 걸 수도 그,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본인처럼 좀 새로운 길,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 혹시 해줄 말이 있을까요? 조언이나? 지금 해준 근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솔직히 이런 말을 하나 싶긴 한데, 근데 또, 지금 이 질문을 좀 듣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안 가본 길을 가려고 가야지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저는 되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현실은 이렇고, 미래는 어떤 게 더 긍정적으로 나한테 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들었던 생각은, 근데 그냥 지금 딱 그거였어요. 미국에 가면은 좀 더 나한테 옵션이 많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누가 이럴 때 어떻게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이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거의 반대는 사실 부정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더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 길이 지금 이렇게 여기를 온 거고 저도 그냥 살기에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냥 누가 보면은 되게 뭐, 좋은 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발버둥 여기서도 지금 절벽 끝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살아가요. 항상 그래갖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고, 어, 뭐 아직 제가 뭘 할지도 모르고, 이후에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은 좀 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던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현실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미래를 정말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게 optimistic하다? 그 뭐라 그러지? 네, 어쨌든 옵티미스틱하다. 네, 그렇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갔을 당연하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꿈을 꿔야죠. 현실은 내가 더 이거를 성적을 더 올려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그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이거 이뤄내는 것밖에 없거든. 그렇죠. 이거를 달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알고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해도 안 돼.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알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내가 그려가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거를 이름으로 달성을 하려고 함으로써 내가 원했던 미래를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자기 자신이 제대로 열심히 한다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점 있으면은 그 부분을 메꿔 나가고 그렇게 계속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갑자기 와서 도와주고 어떻게 상황이 언젠가 상황이 잘 풀리게 되고 기회가 오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 딱 잡으면 되는 에휴, 거고 맞아요 그런 진짜 거죠 맞습니다. 진짜 꼴비도 그렇게 맞아요 찾아왔습니다. 뭐 여러 네 학교 좀 다른 학교도 있었지만 맞아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인 선수 항상 고생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많이 노력했으니까 또 앞으로 지금도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 찾고 해가지고 나니까 근데 또 어, 마무리하고 싶은 물어본 거는 약간 저희가 언제 다시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저 한국이요. 말고도 뭐 다른 스쿼시 팬분들이 이제 스쿼시 치는 거를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를 기다린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뭐 말하자면 제가 시합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고요. 아, 그냥 뭐 사실 나가려고는 했었어요. 뭐 1학년 끝나고 여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나가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어, 제가 뭐 제가 유학 중이면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이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선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목적으로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이 돼야 제가 시합에 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모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시를 치는 거는 학교를 다니는 한은 한국에서 이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 뭐 그렇다고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그렇고,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는 선수 미국에서도 리그 잘 뛰고 좋은 성적 뭐 내고 사실 이 있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요즘 시합 안 나오냐? 사실 몇 년 동안 좀 꽤 받았는데,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 않았고, 그냥 뭐 못 나가는 거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서 그게 사실 현실이고 그냥 그래서 뭐 그렇게 미련이 없습니다 사실 스쿼시 지금은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더 커리어를 지금 현재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여서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스쿼시장에서 무언가의 소속을 달고 시합을 뛰는 일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에. 그래도 뭔가 제도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졸업하고 와서도 한두 번씩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는 뭐 앞으로 좀 미래 일이니까 네, 뭐 뭐 그때 그거는 가서 보고 언제든 또 해결은 될 이제 거라 생각합니다. 졸업하고는 뭐 하고 싶어요? 일단은 졸업하고 지금은 내년 여름에 인턴십 어느 정도 찾아보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쪽은 두 개가 있는데 투자 쪽이나 왜냐면 지금 경제 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가 지금 평소에 존경하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아니면은 마케팅 아니면은 프로덕트 매니저 뭐 이런 쪽에서 뭐 전략 기획 이런 거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스타트업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음,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도 사실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쨌든 제가 졸업하고 나서는 좀 더 사실 LA 올림픽이 좀 되면서 스쿼시를 다시 한번 좀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봤지만 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저는 어, 투자 뭐 이쪽이나 아니면은 경영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아니면은 프로젝트 매니저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정말 그 기업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런 기업들, 제가 평소 유명하는 기업, 브랜드에서 좋은 보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능력 키워서 나중에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가장 큽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졸업하고 나서 성공한 뭐 커리어를 쌓고 나서 팟캐스트에 다시 나와서 또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러고 뭐 28년에 이렇게 또 뭐 모르죠. 어떻게 갑자기 또 운동 다시 예,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집중해가지고 가게 됐을지 그럼 또 다시 팟캐스트 또 나오면 되고 또, 모르죠. 이거는 사람 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아까 내 말한 것처럼 진짜 묵묵히 열심히 자기 가다 보면은 어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네, 그냥 어떻게든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사실 외국에서 일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뭐 좀 오랜만에 뭐 그래도 한두 달 만에 얘기하는 거여서 약간 근황 체크도 하게 됐었고, 어, 네. 우선은 그냥 팟캐스트의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언제든지 이용해 먹으시고요. 저는 뭐든지 저는 네, 부려먹어 저 어떻게든 부려먹어도 됩니다. 상원이 형. 아, 그래서 에이, 부려먹다뇨. 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대화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다른 분들이 솔직히 이인우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간간히 이제 뭐 미국에 또 성적 내시면은 블로그에서 다른 분들 까먹지 않게 근황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몸 잘 챙기시고, 또 저희는 나중에 따로 한번 연락해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